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공간도형의 두 번째 단원이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위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각이에요. 각. 우리가 지금 이제 다루는 도형이 점이랑 선, 그리고 이제 평면, 이렇게 있는데요. 점은 각을 만들지 않죠. 그래서 이제 선, 직선끼리 이제 어떤 각을 이루는지, 그리고 직선이랑 평면이랑은 어떤 각을 이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면과 평면은 어떤 각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직선과 그 다음에 직선, 이 이루는 각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요, 만일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각은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을까요? 네, 각은 지금 보면 자, 여기도 생기고 이제 여기도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는 요 작은 쪽 예각에 대해서만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우리끼리 약속을 할게요. 우리 수학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요. 평행하는 경우는 이제 각이 생기지 않으니까 각을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꼬인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각을 정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꼬인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 이건 이제 정의거든요. 정의. 우리끼리의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요 똑같은 직선을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평행 이동 해줘가지고 이렇게 만나도록 해준다면 그러면 우리가 앞서 두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요 작은 쪽을 여기를 각이라고 하기로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꼬인 위치에 대해서도요. 평행 이동해서 만나는 이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을 바로 꼬인 위치가 이루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다라고 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뭐 가장 많이 나온 게 이런 경우죠. 자, 뭐 정육면체 하나 가지고 와볼게요. 정육면체 하나. 자,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이 직선하고요. 그 다음에 요 직선. 자, 요 두 개의 직선은 지금 꼬인 위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두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이 이루는 각을 한번 구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평행 이동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제가 요거를 한번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평행이동. 요 단어를 생각을 꼭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요 단어가 바로 문제를 푸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예시로 돌아가 보면요. 자,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은 평행이동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무거나 평행 이동하기 쉬워 보이는 직선을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두 개 다 평행 이동하기 쉬워 보여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 직선 있죠? 지금 요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볼게요. 자, 되겠나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바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될 것이고요. 자, 요 각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마지막 보조선 하나 더 그어주면 자,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선생님이 그어주는 요 삼각형은 정삼각형 되겠습니다. 그죠? 왜냐면 세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요. 정삼각형 될 것이고요. 정삼각형의 한 각이니까요. 이거 60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될 테니까요.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 키워드, 자, 다시 한번, 자, 평행 이동이라는 요 단어가 바로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고요. 요 단어를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역시 한번 정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위치 관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각각에 대해서 각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런 평행하는 경우라던가 또는 이렇게 포함하는 경우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각이 형성이 되지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생각을 해줄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한 점에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자, 요 경우만 생각을 좀 해주면 되겠죠. 그죠? 한 점을 뚫고 탁 지나가는 요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각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의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요 점으로부터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수선의 발에서 다시 한번 교점으로 우리가 직선을 그어주면 이런 삼각형 만들어지겠죠? 요 삼각형이 이루는 요 각도, 요게 바로 직선과 그 다음에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되겠나요? 자, 받아들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직선이 이렇게 찍으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주고 여기 각도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수학을 할 때는 조금 엄밀하게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엄밀한 사람들은 이런 걸 궁금해 할 거예요. 바로 뭐냐면 수선의 발을 내린다는 게 뭐예요? 이거 우리 배운 적 없는데. 그죠? 그래서 수선의 발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요, 처음 배우는 거니까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수선의 발에 대해서 일단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바로 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정의할 수 있겠다. 요렇게 이제 순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보면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그러니까 직선에서 평면으로의 수선의 발, 즉 수직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거부터 한번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자, 어떤 평면이 있고요. 내가 여기다가 직선을 하나 그었는데요. 이 직선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평면에 이런 수직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되겠나요? 자,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요. 요 평면상에 있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 있을 거예요. 자, 요 직선도 지금 요 직선, 자, 요거 L이라고 합시다. 이름. 자, L과 수직일 때. 그리고 요 직선도 L과 수직일 때, 요 직선도 L과 수직일 때. 즉,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들이 다 요 직선 L과 수직일 때, 그때 비로소 바로 직선 L은 요 평면 알파와 수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되겠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 직선과 직선 L이 수직이다 라는 것을 보이는 방법은, 자, 지금 꼬인 위치에 있으니까 어떤 이동을 하면 된다고요? 네, 평행 이동이란 걸 해줘서요, 지금 요 수선의 발 있죠? 요 H라고 할게요. 요 수선의 발에 갖다 놓으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요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맞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 직선, 요 직선도 역시 직선 L과 수직임을 보이는 방법은요, 평행 이동해가지고요, 요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수선의 발을 지나도록 요렇게 가지고 오면 얘가 수직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요거 보라색. 자, 보라색도요, 평행 이동해가지고요, 요렇게 가지고 오면요, 아, 얘가 수직이면 되겠구나, 요렇게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자, 평면 알파에 있는 모든 직선이 바로 직선 L과 수직이면
우리가 평면 알파는 직선 L과 수직이다 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같은 말로 자, 수선의 발인 H를 지나는 평면 알파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직선 L과 수직이면 그러면 평면 알파는 직선 L과 수직이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나요? 요게 바로 평면과 직선이 수직 관계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자, 되겠나요? 선생님이 방금 말한 내용에 대해서요, 이제 정확하게 그 순서를 지켜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논리적인 사고력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 정리를 하나 배울 건데요. 뭐 일명 뭐 수선 정리라고 해요. 수선 정리. 교과서에는 이제 이런 명칭은 나오진 않는데요. 뭐 흔히 수선 정리라고 이름을 불러주더라고요. 자, 어떤 거를 얘기를 할 거냐면, 자, 똑같이, 자, 직선 L이 있는데, 평면 알파와 나는 수직이다라는 것을 보일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보일 거냐면, 자, 요 하나의 직선 하나 가지고 오고요. 요거를 뭐 M이라고 할까요? M. 그리고 또 하나의 직선 하나 가지고 올게요. 요건 N이라고 할게요. N. 자, 그러면 자, 나는 지금 요거와 요거 자,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다라는 것만 보이면 그러면 요 수선의 발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바로 요 직선 L과 수직이다라는 것을 보일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수선의 발을 지나는 두 직선이 직선 L과 수직이다라는 것만 보이면 수선의 발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직선들이 직선 L과 수직이고요. 자, 그렇다면 평면 알파 위에 있는 꼭 H를 지나지 않더라도 그냥 평면 알파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도 직선 L과 수직이 되고요. 그럼 그게 바로 평면 알파와 직선 L이 수직 관계에 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제 요 수선 정리라고 부르는 요것만 증명하면 되겠네. 그러면 요것만 만족한다면 나는 평면과 직선은 수직이구나라는 것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얘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증명. 이 증명 과정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요, 집에서 한번 몇 번 연습을 해 보는 것도 추천을 해요. 이건 중요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평면 위에 있는 하나의 점 잡을게요. P. 이 P에서 이제 수선의 발 내리는 거고요. 자, HPH와 같은 거리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P'이라는 점도 하나 잡을게요. P' 잡고요. 자, 그 다음에 M 위에 있는 점 A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요 거리와 같은 직선 N 위에 있는 점 B도 하나 잡을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지금 최종적으로 보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잠시만요. 자, 내가 지금 최종적으로 보이고 싶은 건 뭐냐면, 자, H를 지나는 그냥 임의의 직선,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임의의 직선 아무거나 하나 잡을게요. 요거는 뭐라고 할까요? L 했으니까 MN P T 할까요? T? 직선 T. 자, 이 직선 T도 얘도 지금 요거 수직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내가 보이고자 하는 최종 결론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명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증명. 자, 일단은 제일 처음에, 자, 지금 보면요, 내가 PA라는 요 선분을 이렇게 이어볼게요. 그리고 A하고 P'도 이어볼게요. 자, 어떤 걸 하고 싶냐면, 자, 삼각형 PAH는 삼각형 P'AH와 자, 이거 합동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계속 합동 관계를 언급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합동인지를 한번 학생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길이 같다고 있고요.
길이 같다고 그랬고 같은 변 가지고 있고요. 이거 직각이고 직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이거 무슨 합동이에요? 예, 사스 합동이죠? 그죠? SAS 합동 되겠습니다. 자, 반대편도요. 자, PBH와 그 다음에 P'BH PBH와 P'BH 자, 요것도 합동입니다. 요거는 똑같죠? 그죠? SAS 합동 될 것이에요. 자, 되겠나요?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자, PA라는 선분과 P'A라는 선분 같고요. 그죠? PB라는 선분과 P'B라는 선분도 길이가 같다. 요 결과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선생님의 보조선 이렇게 하나 더 그을게요. AB 선분 그을게요. 자, 그럼 난 뭘 하고 싶냐면 PAB라는 요 삼각형과 P'AB라는 요 삼각형도 합동이네. 그죠? 왜냐면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AB를. 그럼 이건 무슨 합동? 네, SSS 합동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것도 합동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제 어떤 내가 결과를 가지고 올 거냐면요. 요 결과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요번엔 좀 복잡하니까 지금 이제 보라색으로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각도 PAB와 각도 P'AB 같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게요. 자,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했던 빨간색 직선이 AB라는 선분과 만나는 요 점을 우리가 지금 C라고 할게요. C. 자, 되겠나요? C.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P에서 C를 이어주는 요 선분과 P'에서 C를 이어주는 요 선분을 이렇게 그어주면 그러면 자, 봐봐. 삼각형 PAC는 삼각형 P'AC와 합동이다. 그죠? 요거 무슨 합동일까요? 네, 선생님이 시간을 잠깐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했나요? 자, 무슨 합동이에요? 네, 이거는 지금 자, PA 선분 같고요. P'A라는 선분 같고요. 공통으로 AC라는 선분 가지고 있고요. 각 같다고 그랬으니까 사이각. 그죠? 그러면 이거 사스 합동이죠? 이렇게. 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결과는 자, 이번엔 주황색으로. 자, PC라는 선분과 PC라는 선분, 이거 별표 한번 쳐보자. 자, P'C라는 요 선분이 이제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잡하죠?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P에서 나는 자, 아까 수선의 발 H와 C를 연결할게요. P' 밑에 거 H와 C를 연결할게요. 요것도 지금 합동이다. 자, 요거는 무슨 합동? 자, 요번에는 요거는 SSS 세 변의 길이 다 같다고 그랬으니까 따라오겠니?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자, 요거 합동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과는 각 PHC와 P'HC가 같네. 그죠? 자, 그런데 일직선에 있는 선분에서 하나의 선분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요 사이각이 서로 같으면요. 얘는 뭐랑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90도로 서로 같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 합해야지 180도가 되는데 두 각이 같아야 되니까. 그죠? 그럼 내가 보이고자 하는 결론이 바로 되겠죠. 여기 각은 90도가 되겠다. 자, 보통 이렇게 증명을 쭉 하고 나면요, 학생들은 내가 그래서 지금 보이고자 하는 게 뭐지? 이게 혼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증명을 할 때는 이제 보이고자 하는 것을 계속 머릿속에 또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꼭 해놓고 이제 증명을 쭉 유도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이제 선생님은 이제 이 증명을 워낙 여러 번 해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잘 되거든요. 잘 되는데 이제 학생들은 이게 처음 이제 가르쳐주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면 사실 잘 못해요. 이제 혼동이 돼서 이제 횡설수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조금 연습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학 실력이 좀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어쨌든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났어요. 수선 정리를 우리가 결과를 얻었고요. 수선 정리가 지금 뭘 의미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꼭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그죠? 지금 우리가 증명 열심히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도 이제 말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꼭 반드시 영상을 보고 나서 말로 한번 해보기를 추천을 합니다. 말로. 그러니까 말로 수선 정리라는 것은 평면 알파에서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수선의 발 H를 지나는 두 개의 직선이 직선 L과 수직일 때 그 H를 지나는 평면 알파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바로 직선 L과 수직이다라는 것을 보이는 과정이고요. 정리이고요. 그걸 보인다면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평행 이동을 해도 그 각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결국 평면 알파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은 직선 L과 수직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말은 즉 직선 L은 평면 알파와 수직이 됨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이제 말로 꼭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수선 정리를 공부를 하고 나면요, 결국은 이제 직선과 그 다음에 평면과의 수직 관계, 즉 수선의 발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고요. 자, 사실 이 직선과 평면이라는 내용 자체는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는 이 내용 자체는 지금 교과서에서는 딱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삼수선의 정리라던가 이제 보면 이제 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문제 풀 때도 요 정도 이제 참고로 알아두면 좋으니까요. 요렇게 우리가 각을 구하는 거구나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줄여서 이면각이죠, 이면각. 이면각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영상의 길이가 길어져서 이면각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